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두 번째 쉬는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행사 준비하면서 쉬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부 순서는 재학생들의 합격자 사례 발표인데요. 앞에서 들었던 신입생과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특히 신입생들, 이번에 합격한 신입생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 선배들 저런 선배들이 있구나, 저렇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형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다양한 수시 전형을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꼭 우리 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과 전형의 발표를 맡을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과학과를 교과 전형 합격한 이혜은 학생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과 전형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22학번 이혜은입니다. 이번 저의 사례 발표는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한 뒤 학생부 교과 부분에서 제가 교과 전형을 선택한 이유와 교과 전형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어 고교 내신 부분에서 진로 선택 과목 및 예체능의 중요성과 제가 활용했던 내신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부분에서 최저 과목 선택 요령과 최저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 소재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수시 지원 전형 6개 모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가톨릭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의생명과학과 22학번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교과 전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고교 3학년 때까지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의 진로는 항상 물음표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제가 나중에 어떤 진로 분야를 원할 때 대학을 입학하기 위하여 성적이 걸림돌이 되지는 말자라는 저의 생각으로 학교 내신을 꾸준히 챙겨 내신 등급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고교 입학 때부터 수시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에 이과 분야에 맞춰 생기부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지라 후에 생기부를 돌아보니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이 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생기부를 채워왔던 학생분들에 비해 전공 적합성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내신 비율이 더 높은 교과 전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과 전형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가톨릭대학교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리해온 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서 저를 소개할 때 수시 지원 전형 6개 모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였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한다면 내신과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이 유형이 가장 쉽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과 전형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저의 경우 내신 교과 6개를 준비하면서 내신과 최저뿐만 아니라 학생부 서류 제출과 면접까지도 보았습니다. 이는 결국 교과 전형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내신 관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학교 내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성실히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교 내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 예체능, 제2외국어 등 내신 교과목에 비해 조금 더 소홀히 해도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등급에 더 중요한 내신 교과목에 더 신경을 쓰고 잘 받고 싶은 학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신 교과를 준비했던 입장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 진로 선택 과목 예체능의 등급은 결국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외에서 성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개 내신 교과목에서도 좋은 등급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신 교과목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내신을 관리할 때 활용했던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모지 공부법을 많이 활용하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적절한 크기의 사각 모양 메모지 한 칸 안에 공부한 소단원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메모지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어서 교과서와 문제집에서 겹쳤던 내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혹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등 핵심 부분만 필기하게 되어요. 공부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지에 적힌 내용만큼은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문제를 풀면서 헷갈린 내용이나 혹은 계속해서 까먹는 내용의 경우 메모지 안에 두꺼운 사인펜으로 크게 작성하여 책상 앞에 붙여 보면서 틈틈이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싫어하는 과목의 공부를 먼저 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게 된다면 싫어하는 과목은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경향으로 결국 과목별 공부량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한 뒤 좋아하는 과목 순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과목 선택 요령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가톨릭대학교 최저 기준은 의예, 간호, 약학을 제외하고 두 과목 합 7등급 이상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능 교구 5교과목을 모두 공부하기보다는 두 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심화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두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평소 교구 생활 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던 교과목과 수능 최저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절대평가이자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영어와 탐구 과목 중 응시자의 비율이 높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중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지구과학 1을 선택하여 응시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능 최저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신 공부에 이어 수능 최저에서도 메모지를 정말 잘 활용하였는데요. 틀린 문제의 해설이나 헷갈린 선지에 대한 분석을 메모지 안에 정리하여 해당 문제 바로 밑에 붙여서 접어서 활용하였습니다. 틀렸던 문제를 다외도구로 풀어볼 때 오답풀이를 보지 않은 채 문제를 다시 차근히 풀어본 뒤 메모지를 펼쳐서 다시 오답 내용을 확인하면서 재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페이지 마커 포스트잇도 활용을 하였는데요. 틀렸던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단원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다 푼 뒤에 붙여진 포스트잇의 개수를 보고 제가 어느 단원에서 취약하고 오답률이 높은지 스스로 파악하면서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최저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신 공부법을 포함하여 오늘 소개해드렸던 공부법은 저에게 잘 맞았던 공부법으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발표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나중에 가톨릭대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전형 발표를 해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합격자 사례 발표할 때는 잠재능력 수자 전형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
그 후기를 받고 나서 보니까 다른 전형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 전형을 먼저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전형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교에서 하는 좀 특이한 전형인데 이 전형을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학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부 21학번으로 입학한 이다인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입학하여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은 국제학부 21학번 나라가대 20기 이다인입니다. 먼저 저의 발표에 앞서 목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고교 3년 동안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여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영화 한 편 찍는 과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에도 이러한 타이틀들을 붙여보았는데요. 각각 타이틀을 이렇게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챕터를 넘어가며 이동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찍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고 싶은지 선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이 그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를 조금 떠올려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자, 외교관, 그리고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하고 싶은 활동이 정말 다양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저는 그러다가 제가 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다는 것이었어요. 이 바탕으로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깔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주제를 인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로 희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저처럼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사들의 공통점에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찍기로 정했다면 영화를 구성할 장면들을 채워 넣어야겠죠. 이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를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로 채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저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관심 있고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라면 무조건 도전해보던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떠올려 봤을 때 고3이 되어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활동 같아, 이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영화처럼 정해진 시나리오가 없었던 저였기에 어떤 활동이 어떤 기회로 주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해보고 싶은 활동이라면 무조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활동이라면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여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활동들을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된 저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에 들어서 인권 관련 국제기구 종사자라는 분야로 진로를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전공 적합성과 희망 분야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내 국제화반 수업을 통해 전공 관련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저의 주제였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권단체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교내에 게시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등의 특수 상황에서 침해되는 인권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부족했었고, 특히 수학 과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기도 했고 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수학 주제 발표 시간에 페이지의 정리, 그리고 지진과 상륙로그와 같은 재미있는 주제들로 매 학기 발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제가 싫어했던 과목도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방과 수업, 그리고 보충 수업 등 학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못한다고 해당 분야를 무시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되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즐겼는지, 그리고 또 어느 하나에만 편중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분야에 노력을 쏟았는지에 대해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책과 글쓰기를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요. 이러한 저의 관심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발표나 외국어와 같이 개인적으로 어려워했던 부분도 도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로 넘어가서 제가 인상 깊었던 활동에 대해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활동은 국제화 과정인데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국제기구나 국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학생으로 국제화 중점학교였던 모교에 전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학년이 되어 해당 과정을 선택하였고 막연히 관심만 있었던 공공외교, 국제분쟁, 그리고 난민, 기아 문제와 같은 국제문제에 대해서 탐구해보며 국제학부 진학을 꿈꾸던 저의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국제 문제와 인권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시간 역시 많아질 수 있었던 계기 또한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에서 조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운영 방식을 주도하여 제안하였는데요. 학습 공동체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스터디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국어, 영어, 수학 3가지의 과목을 공부하던 모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주 3회 모임을 통해 로테이션으로 각각 한 과목씩을 공부했습니다. 교재로는 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와 부교재를 위주로 사용하였고, 또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제를 지정한 이후 모임에서 각자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이 혼자 공부할 때보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받은 수학 학력 진보상도 학습 공동체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편집 및 상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들을 다 촬영을 하였다면 시나리오에 맞게 영상들을 구성하고 또 그에 맞게 편집을 해야겠죠. 고3 때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생기부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 간 연결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연결점을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활동들을 분류해보는 것에서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먼저 학년별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를 한 뒤 그 활동들을 주제나 성격 등 같은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 활동들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같은 공통점들로 묶인 활동들에서 연결점을 찾을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적용한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주제별로 활동들을 먼저 묶었습니다. 저의 진로 선택 계기에는 국제사회에 노동인권 문제가 깔려 있었는데요. 여기서 노동인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같은 활동을 한 것이 없었는지 생기부를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국제경제 시간에 제가 자본주의가 국제사회 노동인권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막연히 그 당시에는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해서 했던 활동이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진로 선택 계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나아가 탐구해본 활동으로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활동했던 진로 공동체에서도 저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여기서는 보고서 작성했던 경험에서 더 확장되어 나간 것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 관객들에게 보여져야 하겠죠. 저는 상영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을 볼 기회를 얻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서류평가 통과가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을 선택한 이유도 면접을 볼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경쟁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형들을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령 같은 경쟁률이라도 더 적은 수의 경쟁자와 경쟁을 하는 것이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원자분들과 마주칠 확률을 더 낮춰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경쟁률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적었고, 또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교에 재학하던 저는 저에게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여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과 인성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면접에 도달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란 내 학교 생활을 더 궁금하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면접에서 면접관님들이 더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면접 준비와 실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모의 면접이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모의 면접 체험에도 참가하면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대방과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상대방마다의 뚜렷한 장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다 보면 편한 분위기에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노는 시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였고, 선생님이나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한다면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방법만이 정답만은 아니니 여러분들 역시 면접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별로 느낀 점을 상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를 보면 활동에 대해 과정, 느낀 점 등등 모든 것이 생각날 정도로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일기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고교 재학 시절 중에 작성했던 학습 노트와 감사 노트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재밌어 보이는 내용으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솔직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저의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 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파트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도착을 하면은 긴장을 하다 보니 제가 준비했던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푸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도착해서 익숙했던 요소들을 찾고 그 요소들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생각하며 긴장을 풀어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사람이 조금 몸짓을 크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대범한 태도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밝고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는다면 면접 내내 그 태도가 유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질의 꼬리짐은 유도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님들에게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셨네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만 끝내는 것보다는 서류에서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과정이나 어려웠던 점 그리고 느낀 점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해당하는 활동들에 대해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준 우리 이다인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영화 상영에 비유해서 발표를 해줬는데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텐데 내가 내 고등학교 생활을 영화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교과전형과 가톨릭 지도 추천 발표를 했고요. 다음 순서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각각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인문계열 국사학과 2학번 허건우 학생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허건우 학생의 발표 PPT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자연계열까지 저희가 이어서 듣고 마지막에 논술 전형 듣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건우 학생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문계열 합격자 사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계열 합격자 사회 발표를 받게 된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22학번 허건우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본교 국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때론 숨겨지거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의 일부분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리는 역사 대중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본교 국사학과에 입학했고 현재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저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총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합격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본교에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역량이 무엇이었는지 본교 수시 전형의 평가 요소 중 하나인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본교 합격생이자 재학생으로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말을 전달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주도성입니다. 제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포함한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자기주도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자기주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항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저로 성장했고 그것이 결국 가톨릭대학교 합격이라는 성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도전을 해왔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활동들 중 학교 생활기록부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 즉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불리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을 나열식으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활동의 이름만 먼저 가져온 이유는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활동의 이름과 양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전한
활동의 계기와 그 활동 속에서 배운 자신의 성장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신만의 의미를 기록하여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바로 뒤에서 다룰 발전 가능성이라는 자신만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경험을 말로만 전달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발견한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학교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란입니다. 저는 한국 상고사 논쟁에 대해 배운 후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본질과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독서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역사적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주체로서 이 시대와 사회에 올바른 역사와 인식을 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가치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질문 속에 저만의 의미를 담았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저만의 가치관으로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사학적 사고 능력을 가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가치관의 확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립시킨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내 활동과 연결하여 더욱 깊이 있는 확장과 더불어 저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갔는데요. 해당 이미지들은 앞선 활동 이후의 진로활동란과 동아리 활동란입니다. 앞선 활동들을 통해 역사적 책임감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배운 저는 앞으로의 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방향 속에서 나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아까 나열식으로 보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이며, 저는 그 결과로 앞으로의 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역사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 대중화를 실현시키는 것, 즉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래 동아리 활동란에 올바른 우리 역사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융합적 역사 콘텐츠를 개발하여 저의 지식을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융복합 인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역사학과 ICT 기술을 접목하고 싶었던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저의 사례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전공의 유기적 결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어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러한 저의 활동의 계기와 활동 속에서 배운 저만의 성장 과정은 자연스럽게 풍부하고 차별화된 학교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과정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께서도,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자신이 만들어가는 모든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목표와 꿈이 명확해진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속 모든 과목에 대하여 저의 목표와 꿈을 기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역사 관련 교과목인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개설되지 않아 수강하지 못하였는데요. 저는 역사 관련 교과목에만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만큼 수학과 과학, 예체능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모든 이미지들은 한국사를 비롯하여 역사 교과목을 제외한 저의 역사학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제가 오늘의 합격자 사례 발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입시에 있어서 정답은 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과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돌이켜보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책하기도, 때론 좌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 믿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시를 하면서 겪었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의 합격자 사회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하든 간에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자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그저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도전한다면 저와 같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꼭 찾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위로와 보상이 수험생분들께는 가톨릭 대학교 합격으로, 새내기 여러분들께는 행복한 대학생활로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인문계열 합격자 사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대학교 국사학과 22학번 허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준 허건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사학과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이고은 학생인데요.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학과는 3개의 계열로 나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생활 계열의 합격자인 이고은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톨릭 대학교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은 자유전공학과 22학번 이고은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제가 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왜 자유전공학과를 선택했는지, 마지막으로는 면접 준비 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대학교 자유전공학과 22학번 이고은입니다. 현재 나라가대 21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서울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과학 2 과목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거점 학교를 통해 생명과학과 화학실험 2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잠재능력 우수자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과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저는 저의 강점이 무엇이고 어떤 전형이 저에게 유리한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3년간 학급 임원, 동아리 부장 활동, 교내 캠페인 활동,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학교 생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고 그만큼 비교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 동아리에서 스피치 활동,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에 대한 자신감으로 내신과 최저 등급이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비교과 활동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면접 절차를 거치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적합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서류를 100% 반영하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학과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저는 모든 생명을 위해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가치관을 가진 학생이었고 이를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에 흥미를 갖고 의생명과학과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거점 학교에서 화학 실험을 이수하면서 화학도 생명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 동아리에서 로지스틱 미분 방정식으로 세포 분열을 시각적으로 표기해보면서 수학도 생명과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학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에게는 과연 어떤 학과가 적합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톨릭 대학교에 자유전공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유전공학과는 다양한 학과의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유로운 전공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진로 탐색 세미나와 추가적인 전공 탐색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제가 고민 중이던 세 가지 학과인 화학과, 수학과,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모두 자연 계열이었기 때문에 자유전공학과, 그 중에서도 자연생활 계열을 지원해야겠다고 목표를 다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겪었던 면접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면접은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최소 10회독을 진행했으며 제가 제출한 서류인 만큼 최대한 숙지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훑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내용을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밑줄 친 활동 등을 토대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는데요. 저는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자 거의 한 줄당 하나의 질문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총 150개의 문제가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질문을 만드실 때에는 주요 활동 내용, 활동을 한 이유, 깨달은 점까지 확장하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책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생활기록부에 매우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들이 약 40권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여러 권의 책들을 모두 훑어본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줄거리라도 훑어보면서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몇십 권의 내용을 면접 전에 모두 훑어본다는 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귀찮겠지만 한 권도 빠짐없이 내용을 상기시켰기 때문에 면접에서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독서 기록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다른 활동들도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분명히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여러 학과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단순히 여러 학과를 경험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자유전공학과의 메리트를 통해 내가 궁극적으로 어느 목표에 달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전공학과의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다른 학과에 비해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나 학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학교의 슬로건, 인재상, 그리고 학과의 커리큘럼, 특징 등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가톨릭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를 연습했습니다. 저는 면접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면접자가 답변을 막힘없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면접자의 태도를 보는 자리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제가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3초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침착하게 양해를 구한 후 대답하는 것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합격자 사례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소한 정보이지만 이것을 이 자리에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정능 수자 전형 자유전공학과 자연생활 계열의 발표를 맡은 이곤 학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두 학생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네, 인문계열, 자연계열 각각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본인이 꼭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계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격자 재학생 사례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가톨릭대학교는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많이 공개하고 있고 굉장히 착한 논술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합격생 참여한 친구들도 논술 전형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논술 전형 합격생들. 네. 자, 마지막 합격 사례를 듣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사회학과의 배혜원 학생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 합격자 사례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재학생 배혜원입니다. 저의 수험생활 속 이야기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며 두 번째는 제가 수험생으로서 가졌던 고민들을 바탕으로 논술 전형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들려드리며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담은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 합격 팁을 전해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 전형 중 논술 전형으로 본교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이며 제2 전공으로는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소속 기관 동아리 나라가대 21기 단원으로 활동을 하며 저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수험생으로서 가졌던 고민들을 바탕으로 논술 전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수험생으로서 가졌던 첫 번째 고민은 논술 전형으로 수시 원서 6장을 작성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수시 원서로 쓸 6개의 대학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 목표하는 학과, 수능 최저 등급 유무, 학생부 반영 비율, 그리고 대학별 논술 문제 스타일을 이 4가지 요소를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고민의 답을 찾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했던 저의 고민은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수험 전략을 수립했다 보니 수능 공부보다 논술 공부를 더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을 지원했기에 수능 공부 또한 놓을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제가 찾은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의 밸런스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주일에 1개의 기출논제를 제대로 분석하자는 목표를 세워 많은 양의 수능 공부를 하는 중에도 논술에 대한 실력 향상과 최소한의 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했던 저의 고민은 꾸준하게 논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논술 공부 루틴을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4가지 순서를 따르는 식으로 일주일 공부 루틴을 세웠는데요. 가장 먼저 저는 논술 기출 문제를 시간 제한 있게 실전처럼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가이드북 예시 답안을 필사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논제에 대한 답을 예시 답안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시 답안은 어떤 키워드로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예시 답안을 필사하면서 내가 작성한 답안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시 답안을 필사한 뒤 저는 피드백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예시 답안과 문항 분석 내용을 내가 작성한 답안과 비교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점과 잘하고 있는 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피드백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피드백은 단순히 피드백 형식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출문제 풀이 시 더 좋은 답안을 만들기 위해 피드백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적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드백 노트를 작성한 뒤 저는 피드백을 생각하면서 예시 답안을 한 번 더 필사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예시 답안을 필사하고 피드백 노트를 작성한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처음과 동일하게 시간을 제한을 두어 실전처럼 풀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4가지 공부 루틴을 갖고 일주일에 1개의 논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논술고사 일정까지 아직 많이 남은 시기에는 6개의 대학의 논제를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 합격 팁입니다. 제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교가 원하는 답안의 흐름과 키워드를 자기화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키워드와 답안의 흐름을 알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 자기화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기출 논제를 분석을 하며 피드백 노트를 꾸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가톨릭대학교 논술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에 대해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저는 이 논술고사 일정이 많이 남았을 시기에는 6개의 대학을 다양하게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톨릭대학교 논술고사 일정이 2달 앞으로 나가왔을 때 저는 제가 해왔던 일주일 논술 공부 루틴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되 다양한 대학의 기출이 아닌 가톨릭대 논술을 다시 한번 푸는 식으로 논술을 공부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기출만을 풀 때 저는 가톨릭대학교 기출만을 다시 볼 때 저는 먼저 가톨릭대학교가 각 문학마다 원하는 방향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3개년 논제를 먼저 모아놓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방법들은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일주일 공부 루틴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가톨릭대학교 기출만을 다시 볼 때 좀 더 학교가 원하는 키워드와 답안의 흐름을 알고 자기화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톨릭대학교 문제 스타일을 체화하는 식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학교 논술고사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논술 공부를 총정리했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핵심 페이퍼를 통해 논술 공부를 총정리했습니다. 이때 핵심 페이퍼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가톨릭대학교 논술 핵심 포인트, 가톨릭대학교 논술 논제 분석, 가톨릭대학교 논술고사 행동 강령, 4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한 해결책,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학교 논술고사 주의사항을 적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A4용지 한 장에 핵심만 상기시키면서 옮길 수 있었고, 이 핵심 페이퍼는 시험 당일에 계속 읽으며 머릿속에 각이 나는 방법으로 논술고사 직전까지 밀도 있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논술 전형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과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끝으로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면서 여러분만의 복폭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 가톨릭대학교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논술 전형 발표를 해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음 3부는 이제 드디어 신입생들을 위한 웰컴 파티가 시작을 될 겁니다.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5분 뒤에 웰컴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